저희 학교에. 우리 증명법에는 직접 증명이랑 간접 증명 두 가지 있다 그랬고, 간접 증명 중에서도 무슨 뭘 이용하는 거야? 그렇죠. 대우 이용하는 거랑 기류법. 그치 기류법 쓰는 게 있었어요. 지금 주어진 문제들은 다 기류법 이용하라는 겁니다. 기류법이라는 것은 먼저 단계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 주어진 명제에 무엇을 부정해 본다? 결론을 부정해 본다. 결론을 부정했더니 그 가정에서 뭐가 생기더라? 모순이 생기더라. 그럼 부정한 명제가 무엇이 되는 거니까? 거짓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명제가 무엇임을 참임을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이해했나요? 네. 자, 그래서 자, 이 논리 구조를 이용해서 1번부터 봅니다. 1번에 n이 자연수일 때 n이 자연수라는 건 변함없는 대전제인 거고, 우리한테 주어진 명제는 뭐냐면 n제곱 플러스 2n이라는 값이 자, 4의 배수가 아니면, 자, 그렇다면 n은 2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결론을 부정을 해봅시다. 결론을 부정하게 되면 n은 누구의 배수이다? 2의 그치 배수이다가 되는 거고, n이 2의 배수라는 이제 우리가 결론을 부정해서 만들었으니까 n은 몇 k라고 표현할 수 있는? 2k라고 표현할 수 있는 k는 무슨 수?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로 표현되면 되겠다.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자, 지금 얘 n을 2k라 뒀을 때 문제에 주어졌던 가정을 보면 n자리에 2k 넣으면 n제곱 플러스 2n이라는 식이 몇 k 제곱에 4k 제곱 플러스 4k가 되는데, 자, 이게 누구의 배수인지 판정을 해야 되니까 4의 배수인지 판정해야 되니 뭐로 묶어보라? 4로 묶어보라. 근데 4로 묶으니까 딱 예쁘게 다 묶이거든? 그럼 이 식은 n이 2의 배수일 때 반드시 누구의 배수가 되니까? 그쵸, 4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분명히 얘는 4의 배수가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라고 했으니까 가정에 뭐가 생겼죠?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이 결론을 부정한 명제가 무엇이므로? 거짓이므로 주어진 기본 명제는 무엇인 명제가 된다? 참인 명제가 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인 거지. 됐어요? 자, 그럼 다시 2번도 봅시다. 자, 루트 3이 무리수이다. 자, 이거 이제 저번 시간에 쌤이 영상에서는 루트 2로 했었다, 그지? 얘도 자주 나오는 거야, 잘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자, 루트 3이 무리수이다라는 결론을 부정을 해봅시다. 얘를 먼저 부정을 하게 되면 루트 3은 무슨 수이다? 유리수이다.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n분의 n꼴의 m에는 그냥 정수가 아니고 서로 수인 정수가 되어야 된다. 그치? 다 약분이 끝나 있어야 되니까 공약수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얘기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루트 3을 지금 유리수라 두면 n분의 n이라 둘 수 있었고, 무리수는 해석하기 힘든 숫자니까 양변을 뭐 하기로 했어요? 제곱하기로 했어. 분수식 싫어하니까 양변에 n 곱하면서 루트 3n이 n이다 라는 표현을 만들었고, 다시 이 양변을 제곱하면서 3n 제곱은 n 제곱이 만들어졌었는데, 여기 좌변에 3에다가 자연수를 곱한 구조니까 좌변은 누구의 배수 표현이 만들어졌지? 3의 배수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네가 3의 배수라는 말은 n 제곱이 누구의 배수라는 얘기고 3의 배수라는 얘기고,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누구의 배수이다? 3의 배수이다. 근데 이거는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대로는 증명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 명제에 무엇을 써보냐면 대우를 써봅니다. 자, 대우를 쓰면 n이 누구의 배수가 아니면, 그렇죠, 3의 배수가 아니면 n 제곱도 누구의 배수가 아니면, 그치, 3의 배수가 아님을 밝혀주면 돼요. 밝히러 가볼까?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해보자. 3의 배수가 아니래. 3의 배수면 3k인데,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는 세상에 두 분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연수랑 정수를 쌤이 한번 쭉 적어 나가보면, 여기 있는 세상의 모든 자연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한번 분류해볼까? 자, 1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몫이 0인 겁니다. 네. 자, 2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3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몫이 0인 겁니다. 그런 얘기하지. 4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시 1. 5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6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숫자, 얼마인 숫자랑? 1인 숫자랑 2인 숫자 총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된다? 3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는 얘기야. 나머지에 따라서. 이해했니? 그럼 4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될까? 4개. 그치? 0, 1, 2, 3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숫자의 분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분류는 그룹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밖에 없는 거고요. 이해했나요?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눠야 된다. 첫 번째, n이라는 값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일 수도 있다? 1일 수도 있다. 그럼 얘는 3k 플러스 뭐라고 표현하면서 1이라고 표현하면서 k는 얼마 이상의 정수? 0 이상의 그렇지 정수라고 정의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형태일 때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닌 걸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자 그럼 n제곱은 여기 3k 플러스 1 제곱되면서 9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맞아요? 이걸 그럼 뭐로 묶어본다? 3으로 묶어본다. 그러면 3k 제곱 더하기 2k까지 묶이는데 뭐가 남으니까? 1이 남으니까 3의 배수 아닌 게 판정이 됐죠. 자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당연히 n제곱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닌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를 다 밝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별 그룹을 했으니까 이제 무슨 그룹이 남아있지? 세모 그룹이 남아있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밝혀야 됩니까? n이 3k 플러스 얼마라면? 2면 자 이때 k는 또다시 얼마 이상의? 0 이상의 그렇죠. 정수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상태라면 n제곱은요 9k 제곱 플러스 이상은 6의 2배니까 12k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여전히 뭐로 묶겠습니까? 3으로 묶습니다. 그럼 3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만큼 묶이고 남는 게 또다시 얼마? 1. 또 나머지가 1이 남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게 판정이 됐죠. 그러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닌 모든 케이스를 봤을 때 n제곱도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 대우인 명제는 뭐가 되는 거지? 3이 된 거죠. 그 말은 기존에 있던 명제도 뭐다? 3이다. 그래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기까지 된 거. 자 그럼 이어갑시다. 그러면 n이 3의 배수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n을 3k라고 들 수 있는 거네. 되었니? k는 무슨 수? 자연수. 그럼 이제 이 3k를 주어진 관계식에 또 뭐 하는 거고? 대입하는 거고. 으앙하고 들어가면 3n 제곱이 몇 k 제곱? 9k 제곱. 양변 약분하게 되면 n 제곱이 3k 제곱. 그럼 또다시 3 곱하기 자연수 구조니까 n 제곱도 누구의 배수라 할 수 있으니 3의 배수가 돼요. 그럼 이제 또 증명할 필요 없이 n 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자 앞에 있는 결과와 똑같이 n도 누구의 배수다?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밝혀줘야 된다라는 사실이 정리가 되죠. 됐나요? 그럼 n도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m은 그대로 3l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n도 3의 배수, n도 누구의 배수? 3의 배수. 둘 다 3의 배수면 서로서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공약수가 1 말고 최소 뭐도 생길 거니까? 3도 생길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m과 n이 서로서라는 가정에 뭐가 생겼다? 모순이 생겼다. 모순이므로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은 유리수라는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래서 루트 3은 무리수다라는 명제가 3이다. 이렇게 밝혀줍니다. 컷! 저거 다 적으셔야 돼요. 저 짧은 문장이 풀이 길어요? 인정.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저게 빈출이라고요? 네. 저거 다 적으면 50분 강라하는 거 뭔 소리야? 현재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제 증명 파트는 지금 막 열심히 해놓으면 중간에 막 까먹을 거야 분명히. 인정. 그래서 시험 전에 또다시 막 보면 돼요. 알겠죠? 나오는 증명 내용들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어. 본 과정에서. 막 나는 이거 저거 엄청 어려운 거를 그렇게 하지 않아. 자 어쨌든 용기 가지시고 그럼 이제 쌤이랑 새로운 내용 조금 정리할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요?
다녀오세요. 다녀와. 세상 내용을 받아들이려면 비워야겠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진짜. 부등식의 증명을 좀 할 건데 수업이면 할까? 얘들아 먼저 부등식은 언제 쓰지? 부등호는 언제 쓰지? 부등호는? 대소비교. 그치, 대소비교할 때 씁니다. 맞아요. 잘 알고 있네. 대소비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차를 이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게 있고,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크게 이렇게 3가지야. 때에 따라서 뭘 쓸 수 있는지 분류를 하기 전에 대소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성질들을 얘기를 하고 갑시다. 뭘 얘기할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어떤 실수의 성질을 얘기를 할 건데, 자 봅시다. A를 제곱한 값은 알려주지 않아도 실수 제곱은 어떤 수보다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논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부등식 증명할 때 이것도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도 결국에는 무슨 식이야? 부등식이야. 증명할 때 어떤 완전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항상 쓸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도 해볼까?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당연히 항상 0보다 어떨까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A제곱도 0 이상, B제곱도 얼마 이상입니까? 0 이상이니까. 그럼 만약에 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 되어 있으면 실수 성질 따라서 A와 B는 모조리 얼마가 돼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자, 이건 우리가 연습된 결과치다. 그치?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작은 경우는 돼야 안 돼요? 그럼 뭐하는 경우만 되는 거야? 같은 경우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가 실수인 상황에서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표현에서 0보다 작은 거는 성립하는 게 없으므로 0이랑 같은 경우만 돼서 자 이쪽에서도 결론이 A랑 B가 모조리 얼마가 된다? 0이 된다기보다는 찾을 수가 있어야 돼. 됐니? 1절이야. 자 그런데 이 실수 성질이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구조의 식이 있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무슨 절대값. 절대값도 항상 얼마 이상입니까? 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곱의 식 대신에 절대값이 들어가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즉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반드시 얼마 이상이다? 0 이상이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라면 A, B가 모조리 얼마다? 0이다. 그 다음 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등식이 있다 치면 A랑 B는 모조리 얼마다 또? 0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절대값에 대한 성질을 조금만 더 볼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들이 절대값으로 대체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절대값은 있잖아. 자, 절대값이랑 A를 대수 비교하면 항상 누가 클까요? 절대값. 절대값이 클 수밖에 없어. 크기도 하지만 어떨 때도 있을까? 같을 때도 있어. 그래서 절대값에는 항상 A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똑같은 식의 절대값 씌운 거랑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것의 차는 항상 얼마 이상이다? 0 이상이다를 판단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모조리 일단 기본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 얘기할 거고 나머지 성질들은 우리가 좀 하던 거기 때문에 놔둬도 됩니다. 하면서 그냥 공부하면서 익히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을 통해서 어떤
어떤 두 개의 식의 차나 제곱의 차나 비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첫 번째 차를 이용하는 건 예전부터 하던 거야. 예를 들어서 있잖아. 어떤 A라는 식에서 B라는 식을 뺐는데 얘가 양수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A랑 B 중에 누가 크다는 의미였습니까? 그렇죠. A가 B보다는 크다는 의미의 식인 거죠.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돼. 그럼 A에서 B를 뺐는데 0이라고 되어 있으면 A, B가 어떻다는 얘기일까? 같다는 얘기고. 그럼 A와 B의 차를 계산을 했는데 0보다 작다 나오면 누가 누구보다 크다? B가 A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니까 적지는 않아도 되는데 어떨 때 썼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5가 있어요. 루트 5가 몇 점 얼마 정도 되죠? 2점 얼마 정도 되는 숫자죠. 그럼 2에서 2점 얼마를 더하면 몇 점 얼마? 4점 얼마 정도 되는 숫자야. 어림 계산에서 대소 비교가 되면 대소 비교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7 마이너스 그럼 루트 5가 또 있었다 치자. 그럼 7 마이너스 루트 5도 계산해보면 7에서 2점 얼마를 빼면 몇 점 얼마? 4점 얼마겠죠. 2를 빼면 5, 2보다 더 빼주니까 4점 얼마겠지. 2.5를 빼면 몇 점 몇이죠? 4.5. 그치. 그러니까 2점 얼마를 빼면 4점 얼마가 맞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어림 계산에서는 이 두 수의 대소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있어요. 둘의 뭐를 계산해 본다? 차이를 계산해 본다. 자, 좌변에 있는 수를 A, 우변에 있는 수를 B라고 둔다 칩시다. A에서 B를 한번 빼볼까요? A에서 B를 빼면 2 플러스 루트 5에서 얘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루트 5가 되면서 남는 값은 2 루트 5에서 뭘 뺀 값이 되고 5를 뺀 값이 되고. 그치? 그럼 이 두 수의 대소 비교는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 몇씩? 20. 얘는 루트 25.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0보다 어떤 형태? 작은 형태구나. 그 말인즉슨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뺐는데 음수니까 누가 누구보다 크다? B가 A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수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이게 중3 때 하던 수에 대한 대소비교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를 다루는 게 아니라 뭘 다루냐면 식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식에 대한 증명도 차이를 통해서 대소비교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가보자. 자, A, B, C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보고 A, C랑 B, C의 대소를 비교해볼게요. 자, A, B, C는 전부 다 양수인데 크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A, C랑 B, C의 대소 비교 상식적으로 눈에 보여요. C라는 숫자가 어차피 똑같은 무슨 수고? 양수고. A가 B보다 어떤 숫자니까? 큰 숫자니까 당연히 A, C랑 B, C 비교가 누가 클까? A, C가 커. 그런데 대소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증명해줘야 돼. 그럼 이 두 식에 무엇을 이용해본다는 생각이냐면 차이를 이용해본다는 생각이야. 자, 그럼 얘를 라지 A라 두고 얘를 라지 B라 두면 현재 라지 A에서 라지 B를 뺀 식은 AC-BC가 되겠죠. 뭐로 묶을 수 있죠? C로 묶으면 A-B가 되고요. 그죠? 근데 C는 양수 고배식에서 지금 A-B도 A가 B보다는 그치 크니까 무슨 수다? 양수다. 맞아.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는 0보다 어떨 거라서 크다. 이런 상태이므로 라지 A가 라지 B보다 크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러니 AC가 BC보다는 어떻다? 크다. 이렇게 증명을 해줍니다. 컷?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등식들도 하나씩 다 증명해야 된다고. 자, 다음 거 적어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큰 상태라면 적당한 게 뭐 없을까? 이렇게 해보자. AB 플러스 1이라는 식이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 대소 비교를 하래. 이거는 좀 난해하죠. 바로 눈에 안 보이죠? 시작해볼까요? 땡 같이 봅시다. 어림 계산에서 대소 비교가 안 되겠죠. 둘 다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 수 두 개 곱하면 어쨌든 1보다 어떤 수? 큰 수. 거기에 1 더하면 전체는 2보다 큰 수. A랑 B 더하면 1보다 큰 거랑 1보다 큰 거 더하면 당연히 또 얘도 뭐보다 큰 거. 2보다 큰다는 거는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둘 다 2보다 크니까 대소 비교를 바로 할 수는 없어. 그럼 앞에 있는 식을 A, 뒤에 있는 식을 B라고 부르면서 두 식을 뺄셈을 해보자 이 생각이에요.
자, A에서 B를 빼면 AB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네. 이 식을 보니까 항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짜리가 되고 한 네 개짜리의 식은 아까 위에서도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각수의 부호가 판정이 되니까 전체식의 부호 판정이 됐어. 그럼 이 식을 뭐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볼까? 인수분해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공통인수 생기게 두식 짝지어야 되니까 1,3번 짝지면 A로 묶으면서 뭐 빼기 뭐? B 빼기 1. 그렇죠. 자, 그러면 1-B는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다시 B 빼기 1. 자, 이렇게 묶어내니까 공통인수 B-1 생기고 자, 남는 식은 뭐 빼기 1? A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럼 B에서 1을 뺀 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B가 1을 뺀니까 그렇지. 양수. A 빼기 1도 그러면 양수. 전체식도 양수. 그러면 A에서 B를 뺀 값은 양수니까 A가 B보다 어떠하니? 큼이 밝혀지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AB 플러스 1이었고 B는 A 더하기 B였으니까 AB 플러스 1이 A 더하기 B보다는 크다. 이렇게 밝혀진다는 얘기야. 어렵니? 오,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차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같이 보고 갑시다. 그럼 이것도 해볼까? 자, 두 실수 AB에 대해서 자,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과 4AB라는 숫자의 대조 비교를 해요. 아니 대관절 A랑 B의 범위도 없는데 두 개 합한 거의 제곱이랑 곱한 값의 4배의 크기 비교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것도 모르겠으니까 두 식을 각각 뭐랑 뭐로 두면서 A랑 B로 두면서 무슨 셈 해보자? 뺄셈 해보자. 빼버리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몇 AB 빼니까 4AB. 이거 빼면 무슨 일이고 A-B의 전체 뭐가 된다? 제곱되는 거. 정비해서 계산해보면 되죠. A제곱 플러스 2AB인데 마이너스 4AB 있으니까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될 거라. 맞아요? 그러면 봐봐. 차에 제곱이 생겼어. 어떤 식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식이잖아.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떤 값을 가지니까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는 거다. 그치? 이런 상태이므로 당연히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A가 B보다는 어떠한 상태임을 크거나 그치 같은 상태임을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해했니? 자,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하면서 우리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4A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값임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봐봐. 부등식의 증명이잖아. 그럼 부등식에서 크다 작다 말고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지? 같다. 같다는 사실 무슨 식이에요? 등식이야. 그치?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 이 등식이 성립할 때에 A와 B의 관계를 우리 항상 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정해야 되는 이유를 쌤이 한번 짧게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우리는 이 x라는 숫자의 최우승값을 구할 수 있을까? 그치? 얘는 최소가 얼마라는 걸 4라고 정할 수 있고 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 결국 무엇이 등호가 성립할 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부등식을 통해서 어떤 식의 최대나 최소 판정을 할 수 있거든. 부등식이니까. 그래서 그 최소가 언제 생기는지를 인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 더하기 B가 그래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 더하기 B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뭐라는 거? 7이라고 판정을 할 거니까 이런 등호관계 성립할 때 문자에 대한 조건은 잘 정리를 해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증명할 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몇 AB가 같을 때일까? 4AB가 같을 때. 그때 그러면 AB의 관계는 잘 모르겠잖아. 사실 이 대소관계는 우리가 차의 제곱을 정리하면서 차에 대한 대조비를 항상 만들어진 거지. 그럼 이 등호 성립할 때, 이 등호 성립할 때 어떤 상태일까? 서로 같은 조건을 가질 거야. 그럼 네가 0되는 건 해석하기 쉬운가? 쉽죠. 제곱에서 0되는 거니까 단 A랑 B가 어떤 값일 때? 같은 값일 때 그치 등호 성립한다. 이렇게 반드시 적어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 마지막에 이다 라고 해놓고 단 뭐라고 적어놔야 된다? A랑 B가 어떨 때?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자, 이걸 안 적으면 여러분들 서술형에서 모조리 감점당해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간 부등식 할 때는 증명할 때 항상 필연적으로 등호 관계의 성립 조건을 반드시 적는다. 그래서 교재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등호관계의 성립성은 등호관계의 성립은 반드시 서술할 거야. 조금 똑똑해진 것 같지 않니? 뭔가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구나. 근데 있잖아요. 응. 반드시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서술 느낌표. 서술 느낌표. 느낌표도 해야 돼요? 아니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했어? 네. 잘했습니다. 됐어? 응. 지운다. 그러면 반드시 서술 아, 그냥 나 똑같은 거 물어보네. 느낌표 통했나보다. 사겨라. 선생님? 미안하다. 낙담 아닌가요? 아, 너 일방적으로 그렇게 미안해. 부정하지. 미안해. 준영이 널 마음에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거 들었어요. 양준영은 다른데 마음이 소심한 부정. 아, 준영이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 사귀 아, 사귀어? 너 아직 계속 사겨? 네. 아, 그래? 아, 몰랐어. 다들 그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오래 사는 그니까요. 아니, 예전에. 이 얘기는 잠깐만. 꼭 세트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있죠. 오케이, 파이팅. 자, 그럼 다음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는 제곱의 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쌤, 저는 지금 차를 이용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제곱의 차는 왜 이용할까요? 그냥 차를 이용해서 대조비교를 못하니까 그럴 때 쓰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 제곱의 차를 이용할 때는, 자, 기본 명제가 머릿속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증명하고 갑니다.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상태일 때,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상태라면 A는 반드시 B보다 크다 이다. 이 명제는 참이에요. 명제죠. 근데 무슨 식으로 만들어진 명제지? 부등식.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증명해야 돼.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이야. 자, 한번 증명해보자. 자, 여기까지가 가정이죠. 네. A가 모조리 양수일 때 제곱한 값이 제곱한 것보다 크다면 왜 반드시 A가 B보다는 클까? 모르겠으면 일단 차를 계산해 본다. 자,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걸 보여주려면 A제곱이랑 B제곱을 뺀값에 대조 비교를 하면 되는 거다. 그죠? 두 개 뺐더니 무슨 분해가 됩니까? 또 인수분해. 아싸. 기분 좋고. 자, A 더하기는 반드시 무슨 수입니까? 양수입니다. 그쵸? 자, A 더하기 B가 양수인 상태면 A 마이너스 B도 지금 여기 지금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어떻다는 사실은? 크다는 사실은 가정으로 존재하는 상태거든. 야, 합이 양수잖아. 그럼 차도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양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여야 합니다. 그럼 요거 정리하면 결국 A가 B보다 어떻다는 거니까? 크다가 되는 거니까 양수일 때는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한 값의 대조 비교를 통해서 그냥 각각의 두 식의 대조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무슨 수일 때냐면 양수일 때예요. 그래서 그 제곱의 차 이용하는 건 옆에다가 양변의 수가 모두 수 또는 식이죠. 무슨 수일 때만 쓸 수 있다? 양수일 때 사용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왜 양수일 때만 되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때는 안 되나? 또는 둘 다 양수일 때는 안 되나? 잘 아셔야 돼요. 아이고. 어디 적는 거냐고? 거기. 양변의 수. 어떤 글자인지 어디? 양변의 수 또는 식이 모두 양수. 나는 잘 적은 것 같은데. 양변의 수 또는 식이 모두 양수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생각해보자. 둘 다 양수. 만약에 4랑 3이 있었어요. 4가 3보다는 어떻죠? 큽니다. 크죠? 제곱하면요.
넓습니다. 4의 제곱이 3의 제곱이 크죠? 그럼 제곱한 수랑 제곱하지 않은 수의 대수 비교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둘 다 음수일 때는 볼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중에 누가 크죠? 마이너스 3이 크죠. 그럼 마이너스 4 제곱한 거, 마이너스 3 제곱한 거 비교하면 누가 크죠? 그렇지. 그럼 둘 다 음수일 때는 부동간이 어떻게 되니까? 바뀌니까 보기가 불편한 거야. 그럼 선생님 둘 다 음수일 때 증명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양변을 마이너스 7해서 둘 다 음수로 양수로 바꾸어서 판단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둘 다 음수일 때는 굳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 나오고. 그럼 부호가 다를 때 제일 중요한데 마이너스 4랑 3 비교하면 누가 크니까? 3이 크죠. 그럼 제곱하면 16이랑 9 중에 누가 크죠? 16. 바뀔 때도 있고요. 4랑 마이너스 3 비교하면 4가 큰데 제곱하면 16이랑 9가 되니까 제곱한 값이 그대로 클 때도 있어. 그럼 양변의 부호가 다를 때는 제곱의 형태는 제곱한 숫자의 대소 비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제곱했을 때 대소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뭐밖에 없어? 둘 다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밖에 없으니까 이걸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건데 제곱을 잘 이용하는 거는 인지가 됨. 그럼 얘를 언제 쓰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너네한테 간단한 것부터 가보자. a 더하기 b랑 루트의 a 더하기 b가 나왔어요. 아, 이거 둘 중에 누가 클까? 이렇게 다시 A로 돌릴게요. 자, A에서 B를 그럼 빼버리면 루트 때문에 식 계산이 예쁘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아이고 미안하다. A가 루트 A 더하기 루트 B, B가 루트의 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대소 비교하는 거니까 A, B는 분명히 양수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그래야 제곱근이 실수로 표현되는 거니까. 허수는 안 될 거니까. 그럼 이럴 때 이 두 수의 관계는 뭐 방금 잘못된 소리 하나 들었네. 같은 수? 안 같죠? 같아요. 그럼 이제 누가 큰지 우리가 바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네. 그래서 아 뺄셈을 해봤어. 빼보자.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네. 더 모르겠어. 그럼 그냥 차로는 계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고 보니까 A랑 B는 현재 둘 다 제곱근으로 표현된 값들이니 양수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얘들의 대수 비교를 할 때는 제곱근을 없애줘도 되는 거니까 양변을 뭐 해본다는 생각하다가 제곱의 차를 이용해본다. 자, A를 제곱하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니까 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A 플러스 루트 AB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B제곱은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이러고 나니까 이제 좀 뺄 법하지 않아? 그럼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어떤 식이 나올까요? 으악 빼면 맞아. 2루트 AB가 나와. 그렇다면 이 숫자는 루트 AB는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어떤 값이 될 거니까?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죠.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등장했으니까 등호 관계 성분 반드시 적어야 돼요. 단 AB가 얼마일 때? 0일 때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적으면서 증명을 해야 돼. 네. 된 거야? 그럼 AB가 0이라는 말은 누가 0인 거야? A. A가 0인 거야. 누가 0이냐? B가 0이면 등호 관계 성립한다고. 실제로 A에 0 넣어봐. 그럼 루트 B가 되고 0 넣으면 루트 B니까 A와 B는 어떤 값이 됩니까?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니? 네. 자, 그럼 어쨌든 제곱의 차를 비교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데 논할 수 있다는 얘기야. A, B가 모두의 양수니까 제곱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도 기존에 있던 제곱하지 않은 식의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결론을 적어봅시다. A가 B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항상 루트 A 더하기 B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되고요. 단 등호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렇게 대조 비교하고 그런 식 증명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쭉쭉쭉쭉. 됐나요? 자, 잘 체크하시고 이건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을 얘기를 했어요. 기분이라고요? 네. 이거요? 네. 선생님? 네. 아, 비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의 차를 언제 이용하는지 생각해보자. 그냥 차를 이용을 할 수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없을 때였어요. 그냥 차를 이용을 못했던 이유는 뭘까? 여기 루트가 등장하니까 뺄셈을 했을 때 식의 연산이 불가능,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루트를 없애려고 뭐 하는 거예요? 제곱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자. 그 루트 말고도 또 제곱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 이런 것도 볼까요? 자, 두 개의 실수 A, B에 대해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야. 이게 라지 A입니다. 라지 B는 절대값 A 더하기 B라고 해봅시다. 자, 이 두 수의 대조 비교를 볼게요. 두 수 누가 풀까? 절대값 없애요. 절대값 없어요. 없애고 싶어요. 어떻게 없애요? 제곱? 제곱해서 없애요. 맞아요. 이것도 그냥 빼서는 대조 비교가 될까 안 돼? 안 돼. 절대값이 있는 식끼리는 연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고 싶어서 얘도 제곱을 할 건데 제곱하기 전에 이 A랑 B가 모조리 부호가 0보다 어떤 상태이면 큰 상태이면 점검을 해야 돼. 절대값끼리 더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어떻겠지? 같겠지. 절대값이가 0보다 크거나 어떻겠지? 같겠지. 어쨌든 음수는 다 안 돼.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그럼 제곱의 차례 이용해도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라지 A 제곱하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 돼요. 자, 이거 제곱하면 절대값 A 제곱하면서 그냥 A 제곱 플러스. 그치. 그 다음에 2의 절대값 A 곱하기 원래 절대값인데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은 절대값 몇 개로 하나로 묶어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절대값 B 제곱하면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쫓아왔습니까? 네. 자, 라지 B 제곱 해볼까요? 라지 B 제곱하면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제곱이랑 절대값 만나면 절대값 쓸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완전 제곱식 정배죠. 그럼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누구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된 거. 자, 그럼 둘을 빼봅니다. 빼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는 식은 같은 함들은 모조리 날아가고 2로 묶이면서 남는 식이 절대값 A 마이너스 AB가 돼요. 자, 문제는 이 값의 부호 판정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 생각해보세요. 10초. 절대값 AB랑 AB 중에 누가 큰 값일까? 절대값. 절대값 AB가 항상 AB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겠죠. 적었다 그죠? 이해했니? 그럼 절대값 AB가 절대값 A보다는 더 그냥 A고 AB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값이므로 여기서 너를 뺀 값은 0보다는 어떤 상태일 거다? 크거나 같은 상태일 거다. 자,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데 2배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이 얼마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등호 성립 조건 적어줘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은 이 절대값 AB랑 AB가 서로 어떤 값일 때일까? 같은 값일 때겠지. 그럼 단 절대값 AB랑 AB가 같은 값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등호 성립 조건은 항상 해석을 해서 다 풀어줘야 돼. 아까도 쌤이 AB가 0일 때라고 했지만 얘를 바꿔서 A가 0이거나 또는 방정식 보듯이 B가 0일 때로 바꿔서 표현해줬다. 그치? 낱낱이 밝혀줘야 돼요. 그럼 이 절대값 AB랑 AB가 같은 사항도 낱낱이 밝혀줍니다. 절대값 쉬운 게 그냥 알맹이 식이랑 똑같대. 그 말은 이 알맹이에 있는 식의 부호가 0보다 어떻다는 생각일까? 크거나 같을 때라는 생각이죠. 그치? 그래서 자, 마지막에 결론 적을 때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등호 성립한다. 이렇게 바꾸어 적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결론 봅시다. 제곱의 차를 이용했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A 제곱이랑 B 제곱 비교하면 누가 크거나 같다? A 제곱이 크거나 같다. 그런데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러면 제곱하지 않은 A가 B보다 여전히 크거나 같은
표현을 논하겠다는 거고, 자 최종적인 결론을 적어주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크거나 같다 이 말입니다.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는 항상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얘기죠. 되었습니까?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 연습 한번 합니다. 자, 풍산자에는 이 부등식 비교하는 얘기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다른 문제집 풀면 이 절대값이랑 루트 나오는 문제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을 제곱하는 일은 언제 생깁니까? 두 가지 대표 상황을 봤어요.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식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 때랑, 그렇지, 제곱은 루트를 포함하거나 또는 무슨 값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렇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을 때 제곱의 차이를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B는 거의 이용 안 해요. 잘 이용 안 하는데 그래도 개념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사람이잖아. 상식 있는 사람. 자, B도 마찬가지인데 B도 양변을 비교할 때, 자, 비교하는 식이 양수일 때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A와 B가 모조리 양수라고 했을 때 B는 비율이지 분수 표현만 될 거예요. 얘들아. A분의 B를 쌤이 적었는데 이거 계산했더니 1이 나오더래. 이거 무슨 의미지? 그렇죠. A, B가 같다는 말이죠. 1이 기준이에요. B에서는. 그러면 A분의 B를 비교했는데 계산했더니 얘가 1보다 큰 값이 나왔대. 그 말은 누가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일까? 그렇죠. 가분수 되는 거니까. 분자가 좀 더 크고 분모가 좀 더 어떤 수? 작은 수라는 얘기라서 B가 A보다는 크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반면에 내가 B를 계산했는데 1보다 작은 값이래요. 누가 누구보다 크다? A가 그치 B보다는 크다. 이런 얘기를 해나가게 되는 거야. 자, 부호가 양수, 음수 이렇게 번갈아 가 있으면 비교가 가능할까?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양수, 음수일 때는 이런 건 잘 안 하기 때문에 분자 분모의 수의 부호가 모조리 무슨 수일 때만? 양수일 때만 하는 거다. 알겠니? 자, 그럼 이거 언제 이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식으로 바로 하면 좀 힘드니까 수로 먼저 따져볼게요. 2의 100승이랑 3의 80승이 있어. 누가 클까? 자, 중2 때 하던가. 2를 100번 곱한 거랑 3을 80번 곱한 거. 뭐 적당히 먹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시. 그럼 이렇게 가볼까? 3의 100승이랑 2의 100승은 누가 커요? 이거 왜 빨리 나와? 딱 봐도? 지수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치? 지수가 같을 때는 밑에 어떤 수가 더 많이 곱해진지를 보면 되는 거죠. 어떤 수가 더 큰 수인지. 그럼 얘들아, 2분의 1의 100승이야. 3분의 1의 100승이야. 2분의 1. 그치? 왜? 2분의 1더 커졌어. 그치? 2분의 1이 더 크니까. 큰 수는 많이 곱할수록 커지는 거지. 작은 수는 많이 곱할수록 더 점점 작아지는 거고. 맞니? 여기까지 된 거야? 네. 그럼 이제 보자. 얘는 지수가 다르잖아. 같게 만들고 싶어. 100이랑 80을 어떻게 같게 만드니? 100과 80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있을까? 20. 우리는 이 지수식을 변형할 수 있어. 누군가의 전체 20승으로 돌다. 그렇지 않니? 그럼 여기 2의 100승, 2의 몇 승의 20승이야? 그렇지. 3의 80승, 2의 3의 몇 승의 20승? 그렇지. 그럼 20승, 20승 지수 똑같으니까 이 알맹이 비교가 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2의 5승은 얼마야? 32. 3의 4승은 81. 그럼 당연히 81의 20승이 32의 20승보다 더 클 거니까 3의 80승이 더 큰 수다. 이렇게 비교하겠다는 거야. 중학교 때 이렇게 했어요. 자,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여기 거듭 제곱의 표현이 많이 나올 때 얘를 잠깐 A로 보고 얘를 잠깐 B로 보자. 빼거나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비교가 안 될 거라는 게 눈에 들어와, 명확히. 그럼 A와 B의 분수 표현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는 2의 100승분에 3의 80승이 됐어요. 그럼 분자 분모에서 거듭 제곱이 묶일 수 있어.
마찬가지로 100과 80의 최대 공약수 얼마? 20승. 그럼 얘는 2에 몇 승 남는 거야? 5승. 여기는 3에 4승. 이렇게 남을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가 32분의 81이 되고, 그럼 32분의 81을 20번 곱하면 1이라는 숫자 기준으로 대소비를 한다는 얘기야. 얘는 1보다 어떤 숫자죠? 32분의 81은? 그렇죠. 1보다 큰 수는 계속 곱하면 1보다 당연히 어떨 수밖에? 클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 분자랑 분모를 비교했을 때 결국은 1보다 크다가 나왔으니까 분자가 크다, 분모가 크다? 분자가 크고 분모가 작다. 이런 얘기라서 3의 80승이 2의 100승보다는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야. 중딩 때 하던 겁니다. 자, 숫자로 나온 이번에는 식으로 해봅시다. a가 1보다 큰 상태일 때 루트 a 곱하기 a-a랑 a 곱하기 루트 a-1을 대소비교를 하래요. 자, 현재 나의 두 식은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얘를 무엇해서 빼려고 하겠지? 제곱. 제곱해서 빼도 답은 나와. 근데 제곱하면 식이 좀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지 않아? 자, 이 두 식은 공통인수가 너무 많아요. 왜? A는 루트 A를 몇 번 곱한 거니까? 2번 곱한 거니까. 자, 그럼 A-1도 이 루트 A-1을 몇 번 곱한 거니까? 2번 곱한 거니까. 그러면 이 식의 분수 표현을 만들면 약분될 거리들이 좀 많다는 얘기야. 자, 분모에 그럼 A 들어가면서 루트 A 곱하기 얘가 루트 A-1의 제곱으로 표현된 거고, 분자의 B라는 식은 루트 A의 제곱에 루트의 A-1로 표현된 거예요. 그럼 얘들은 0이 아닌 값이니까 막 약분을 하겠다. 그치? 그럼 남은 식 불러볼까요? 5분의 뭐가 될까? 루트 A-1분의 루트 A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이제 근호 하나로 합치면서 루트의 A-1분의 1이 될 건데, 자,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 A가 루트 A가 클까? 루트 A-1이 클까? 루트 A가 더 클 수밖에 없겠지. 근호 안에서 지금 A라는 숫자가 더 큰 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야. 루트 2분의 루트 3 합치면 루트 2가 크니 루트 3이 크니? 루트 3이 더 큰 수잖아. 맞니? 알맹이만 비교하면 되죠. 그럼 A-1이랑 A 중에 누가 큰 수니까? A가 큰 수니까 루트 A가 당연히 더 크고 루트 A-1은 작은 수야. 그럼 이 결과치는 당연히 1보다는 어떤 값이 된다? 이게 1이 되는 A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결과치는 1보다는 어떤 값이 된다? 큰 값이 되는 거다. 이게 1보다 큰 값이니까 B가 좀 더 큰 수고 A가 좀 더 어떤 수라는 거? 작은 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서 그럼 이 루트 A랑 A-1이 라지 A라는 식이 현재 이 B의 식보다는 작다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B를 이용하는 내용은 거의 잘 안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등식 증명하면서 쓸 내용은 차와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게 99.8% 정도 될 거예요. B를 이용하는 문제는 그냥 0.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뭘 열심히 해야 될까? 차, 제곱의 차 이용하는 거. 특히 제곱의 차 이용할 때는 양변의 부호가 모두 무슨 수일 때만 양수일 때만 쓰고, 쓰는 경우는 차를 이용하지 못할 때, 그래서 루트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많이 쓴다는 거.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이 부등식의 실수에 대한 기본 성질의 부등식은 명명백백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짧게 정리를 하고 뒤로 바로 넘어갑시다. 네? 음수면 뭐가 음수면? A랑 B가 음수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루트 계산이 안 되면 어떡해요? 루트 계산이 되는 것만 나와.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안 되는데요. 어떤 게 안 나와? 제가 이거? 네. 어떤 게 어디서 안 됐어요? 그건 질문해야지. 그냥 전 아직 A분의 B에 머물러 있는데 저는 아직. A분의 B에 머물러 있다고? 네, 저는 아직 저기에요. 수요는 계산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A-1이 루트 A-1의 전체 제곱인 건 알겠어? 네. 루트 A가 루트 A의 제곱인 것도 알겠어? 네. 뭐 그대로 적은 거잖아. 근데 저 계산이 안 되는데. 어디요? 이거? 네, 그 약분은 했어? 네, 아니 그게 안 돼요. 루트 A고 루트 A가 두 번 곱해진 거잖아. 네. 적어줘야지 그럼. 분모에 루트 A랑 루트 A-두 번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적혀있는 식이에요.
분자에는 루트 A 두 번에 루트 A 마이너스 곱해져 있어요. 루트 A 하나씩 약분된 거고 루트 A 마이너스 하나씩 약분된 거. 그래서 루트 A 마이너스 있는 루트 A 나온 거. 아저 조금 있으면 맞출 수 있어. 아 이제 할 수 있어? 네 맞출 수 있어. 다행이야. 여기저기서 몇 명은 몰랐을걸요? 다 저 때문에 안 보여요. 그치? 감사해야 돼. 맞아. 그런 자세가 중요해. 근데 이거 편집해주세요. 할 줄 모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뭐 볼 거냐면 이 부등식 증명하는 건 놔두고 절대 부등식이란 걸 볼 거야. 아, 표현부터 뭔가 되게 절대적이야, 그치? 네. 사실 부등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등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등식은 두 가지로 어떻게 나뉘냐면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뉩니다. 다 들어본 내용이다, 그죠?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는? 방정식은 참과 거짓. 그쵸. 얘는 x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나뉘는 등식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그 x 값들을 뭐라고 불렀다? 해 또는 자, 참을 만드는 x 값들을 해 또는 근이라고 불렀다.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근. 맞습니까? 네. 항등식은 뭐였습니까? 항상 차. x에 뭐 없이 관계 관계 없이 그치 항상 참이에요. 자, 그럼 이런 등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 항등식은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자, 얘를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이 항등식의 해 x는 모든 뭐가 된다? 실수 x가 되는 형태의 등식들을 항등식이라고 불렀어요. 된 거야? 네. 그럼 부등식도 두 가지로 나눠요. 그 중에 하나가 절대 부등식이야. 하나는 조건 부등식이 있고 하나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수학자들의 마인드를 읽어봅시다. 규칙성과 뭔가 매칭되게 분류를 해놨을 거야. 정답. 조건 부등식이 매칭되는 건 그치 누구일 것 같아? 방정식. 그렇지. 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나오는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적이야. 절대 부등식. 뭐랑 매칭되는 거야? 항등식. 항등식이랑 매칭되는 거야. 그럼 말은 똑같아. 조건 부등식. x에 따라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참이 나올 수도 있고 거짓이 나올 수도 있는 등식에서 무슨 식으로 표현이 바뀐 거냐면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바뀐 겁니다. 됐나요? 그럼 그런 부등식이 조건 부등식인데 우리 조건 부등식을 지금껏 계속 다 배워왔어요. 예를 들어 2x-4가 5보다 크대. 몇 차 부등식? 1차 부등식. 얘를 풀어서 해를 정하면 x는 뭐보다 뭐보다 크다? 그럼 이 부등식은 x값에 따라서 참이 되는 x값도 있지만 뭐가 되는 x값도 있을 거다? 거짓. 그럼 참이 되도록 한 x값은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5. 1땐 참이잖아. 그지? 근데 뭐일 땐 거짓이야? 4일 땐 거짓이지.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표현되는 부등식이니까 이런 형태의 부등식을 전부 다 무슨 부등식이라고 하는가? 조건, 그치, 부등식이라 하는구나.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풀었던 1차 부등식은 대부분이 무슨 부등식이야? 조건 부등식이야. 이렇게 해가 정해지는 것들, 범위가 정해지는 것들. 그럼 자 보자. 우리가 1차 부등식만 배우는 건 아니잖아. 몇 차 부등식이죠? 이 2차 부등식도 조건 부등식인지 이제 절대 부등식인지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 자,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은 인수분해 되면서 결국에는 x의 범위가 정해지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3까지. 그럼 이 사이 범위에 있는 x 값들은 참을 만드는 x 값이지만 x의 4대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인 값이 되는 겁니다. 거짓이 부등식이 되니까 이런 것도 x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분류되니 이 2차 부등식도 무슨 부등식이라고 보는 게 낫다? 조건 부등식이라고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에요. 쫓아오고 있니? 자, 그럼 이렇게 가볼까? 자, x제곱 더하기 0보다 크다. 이것도 몇 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이야. 자, 이거 풀려고 하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는 2차 부등식을 풀었나? 아니거든. 뭘 그려서 풀었지?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지. 자,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x축 기준. 왜 x축 기준일까? 기준이 0이니까, 그치? 함수값이 0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x축 기준으로 0,1이 꼭지점이니 공중에 등 어떻게 되어 있는? 떠있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일반적인 범위를 갖는 해가 아니라
특수해를 가졌어요. 그 특수해 형태 중에서도 얘는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0보다 큰 값들이 되니까 이 부등식의 해 모양은 무슨 실수가 됐다? 모든 실수. 그렇지. 모든 실수 x가 됐다. 절대 부등식에서는 x 값에 무엇 없이 관계없이 항상 무엇이면 참이면 그런 부등식들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 그래요. 그럼 이 부등식의 해를 표현해보라 그러면 x가 그 관계없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응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 이 모든 실수 x가 해였던 부등식들은 전부 다 조건 부등식이 아니라 무슨 부등식이라 부를 수 있다? 절대 부등식이라 부르겠다. 이런 생각인 거야. 이해했니? 된 거야?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자.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이랑 절대 부등식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풀던 부등식 중에 조건 부등식들은 x 값에 무엇이 나오는 대상들? 범위가 나오는 대상들. 절대 부등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부등식 중에 그 해 모양이 어떤 형태인 것들? 모든 실수 x인 것들. 이걸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이 생각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긴 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도 어쨌든 이 조건에 맞게 분류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교재에서는 부등식을 이렇게 분류를 안 하고 있거든. 근데 분류를 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 파트는 그대로 찍고 나중에 거기 교재에 정리를 해 놓읍시다. 네. 찍고 정리를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쌤이랑 같이 이 절대 부등식이 무엇들이 있는지 좀 봅시다. 하기 전에 마찬가지야.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성질의 부등식들이 좀 있어요. 그걸 정리를 할게요. 얘는 계속 쓰일 겁니다. 실수 성질 따라서. 어떤 실수의 제곱이 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그치? 그럼 아까 이런 것도 대수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나한테 a제곱 더하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자, 이 부등식임을 증명하래요. 뭐 어렵지 않지. a가 실수라고 되어 있을 때 a제곱이 0보다 어떤 값이므로? 큰 값이므로. 그치? 그럼 a제곱 플러스 1 양변을 뭐 더하면 되니까? 1 더하면 되니까 얼마 이상일 거고 1 이상일 거고, 이런 상태이므로 1은 당연히 0보다 어떤 값이라서? 큰 값이라서 3단문법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1은 1보다 크거나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 a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그냥 증명해주면 되는 거야. 꼭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수랑 그래프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둘의 의미가 같은 분명히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해했니?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쓸 거다라는 생각이고, 자, 자주 못 쓰던 식을 좀 정리를 할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실수의 입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보자.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당연하죠. 왜? 무슨 제곱식입니까? 완전 제곱식. 그럼 더한 것도 되고 뭐도 될까? 뺀 것도 되겠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얘는 A의 1박 2의 전체 제곱이니까 실수 제곱의 성질에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런 건 안 적어도 되겠네.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완전 제곱식이 안 돼요. 얘도 그냥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정답.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그렇지. 마이너스 AB를 준다.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는 생각은 좋았어요. 끝이 조금 애매했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숫자에서 먼저 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래요.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이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한 필요한 상수항이 얼마니까? 4. 그래서 여기서 4 빼오면 내가 플러스 4 플러스 그냥 분리하면 되는 거다, 그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맞아요?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 이상입니까? 0 이상이니까 거기에 1을 더한 값은 얼마 이상이 될 거고? 1 이상이 되고,
1 이상인 대상은 당연히 얼마 이상일 수밖에 없다. 0 이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보는 거야. 네가 이거 뜨거나 샀대. 와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무슨 제곱식 만들자. 그럼 A에 대한 완전 제곱식 만들 거예요. 얘는 A 더하기. 자 여기가 지금 A의 개수가 B잖아. 그럼 여기 B랑 B랑 곱해서 두 배 한 게 여기 AB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몇 분의 몇 B가 가야 되니까. 그렇지. 2분의 1B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죠. 그럼 필요한 상수항은 항상 이 A 개수의 절반의 제곱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A의 개수의 절반은 2분의 B고 그치 그걸 제곱하면 4분의 1B 제곱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 B 제곱을 얘가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한 대상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가 A 플러스 2분의 1B에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B에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자 실수 성질 따라서 이거 제곱은 0보다 어떤 상태? 크거나 같은 상태 4분의 3B 제곱도 0보다 어떤 상태? 크거나 같은 상태 그런 걸 두 개 더하니까 당연히 0보다 어떤 상태? 크거나 같은 상태 이거 어떤 실수라도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어떤 값이다? 같은 값이라는 이제 기본 성질로 쓰는 거야 앞으로 복잡한 부등식을 증명할 때 얘는 기본 성질이야 알겠지? 얘도 기본 성질 얘는 많이 쓰는 거니까 할 수 있고 자 그럼 이것도 봅시다 이건 우리가 수학 상하면서 하는 거 같아 이거 곱셈으로 변형되는 거였었죠 몇 분의 몇 묶어내면 2분의 1 묶어내면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얘가 실수 성질 따라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고 배워봤어 그럼 이 식의 값도 당연히 0보다 어떤 값? 크거나 같은 값인 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성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부등식들이 자 다시 생각해봐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성립하지 이 AB가 어떤 값이든 간에 항상 성립하잖아 그럼 이런 부등식들이 지금 현재 무슨 부등식이라는 얘기일까? 절대 부등식이라는 얘기야 이제 문자 한 개짜리가 아니라 문자 여러 개의 절대 부등식도 나온다는 얘기야 아니 A랑 B 값이 정해지지 않아도 어떤 값이 들어가도 너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며 4분의 3B 제곱도 B가 어떤 값이든 간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며 맞지? 그래서 이 전체식이 0보다 어떻다는 걸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을 했어 그럼 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떠니까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변수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요 그러니 무슨 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적은 대상들이 우리가 AB 값이 얼마든 간에 항상 성립한다고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여기 AB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0보다 작은 값을 만들어 그래 0보다 작은 거 만들 수 있을까? 없어 왜? 지금 변형한 식을 보면 이게 음수일 리가 없거든 내가 어떤 수를 넣어도 얘도 음수가 안 되고 얘도 음수가 될 리가 없는 상태니까 그럼 어떤 A, B 값에 넣든 간에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 A와 B라는 문제에 대한 절대 부등식이라고요 그럼 여기 A에 내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뜻이야 마찬가지 얘도 그럼 문자 3개로 정해져 있지만 A, B, C의 어떤 값이든 간에 A가 뭐 A가 1이고 B가 5고 C가 3 어떤 값이든 간에 이게 0보다 작을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것도 무슨 부등식이다? 절대 부등식이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2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볼 절대 부등식들이 있는데 일단은 부등식 증명을 해야 절대 부등식인 것도 밝혀지니까 증명부터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양수 A와 B에 대해서 자 2분의 A 플러스 B라는 A라는 식과 그 다음에 루트 AB라는 식에 대해서 아니다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임을 증명하시오 이랬어요
증명하래. 크기 비교를. 두 개의 양수 AB니까 양수란 전제만 있으면 어떤 양수가 들어가도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걸 뭐라는 얘기? 증명하라는 얘기. 자, 부등식 증명할 때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차를 이용하거나 제곱의 차를 이용하거나 B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잠깐 A라고 생각하고 우변에 있는 식을 잠깐 B라고 생각을 한다 치면 A와 B를 그냥 뺄 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치. 그러니까 뭐 해서 빼야 될까? 제곱. 그럼 A제곱은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맞죠? B제곱은 뭐가 돼요? AB. 자, 빼보자 이 얘기야. 그럼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4분의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AB가 빠지니까 4분의 4AB. 분분해도 되겠죠? 그럼 분모는 4분의 분자는 A 뿔 B의 제곱에서 4AB를 빼게 되는데 분자의 식을 보니까 되게 익숙한 식이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그렇지. A-B의 제곱이 식이었네. 그러면 분모 4는 항상 양수잖아. 그럼 이 A-B의 제곱은 실수성질 따라서 당연히 0보다 어떨까요? 그거나 같겠죠. 등호 성립할 때는 등호 성립 조건을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A와 B가 어떨 때? 같다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걸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정리해 봅시다. A제곱에서 B제곱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왔으니 A제곱이랑 B제곱 중에 크거나 같은 값은 누구?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고. 그치? 자, 이런 상태이므로 현재 AB가 양수면 A랑 B도 다 양수인 거죠. 그러니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이므로 우리는 A가 B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A 대신에 주어진 원래의 신거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단 A와 B가 서로 어떤 값일 때? 같은 값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사진 찍으시고요. 이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됩니다. 얘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에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줄여서 산기평이라고 불러요.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절대 부등식이라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우리 재미난 일들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오늘까지는 여러분들 열심히 부등식 증명해야 돼요. 자, 교재에 여러분들 몇 페이지까지 잘 정리하냐면 통상자는 176쪽까지 합니다. 체크됐나요? 자, 베이직 쌤도 봅니다. 숙제 체크해 빨리. 자, 베이직 쌤에서 지금 명제 역대우까지는 했을 거고 이제 명제 증명 쪽에 절대 부등식 나오는데 (142쪽에) 8번까지 옵니다. 142쪽에 8번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오면 다음 시간에 그냥 절대 부등식 활용하는 거 같이 볼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 양이 좀 작거든? 개념 노트 프린트 남은 문제들 있지? 해보세요. 됐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